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자, 오늘 시장 상승 동력이 뚜렷하지 않은 건 어제랑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어제랑 사뭇 다릅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지금 붉은 불빛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우선 항공주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경쟁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을 사실상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한항공 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은 12%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의 이 합병은 영국 외에도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의 이 4개국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 경쟁 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 가운데서도 이 한 곳이라도 합병에 반대하게 된다면 두 회사의 기업 결합은 무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어제 이어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우주항공 산업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죠. 이 우주항공 관련주들 어제도 강세였는데 오늘도 그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장중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지금 거의 6%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2%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강세가 포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료 내에서는 다소 엇갈리는 움직임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정말 안타까웠죠.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가나에 석패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음식료품 내에서도 이 주가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마니커를 비롯해서 육계 관련주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이 주류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이 지금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하이트진로는 1%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저와 함께 먼저 간략하게 짚어보셨습니다. 오늘 시장 장 초반에는 다소 좀 흔들리면서 거래를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 취해야 할까요? 저희와 함께 그 전략 가다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시장의 핵심 업종 알아보는 시장 극과 극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극과 극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장 초반하고는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계속해서 시장 전반으로 붉은 불빛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화면을 통해서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후 2시 반 기준의 등락률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강세 업종부터 확인해 봅니다.
오늘도 여전히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운수창고 관련주들도 상당히 강세인데요. 이 운수창고 내에서 항공주들이 지금 현재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운수창고 오후 2시 반 기준으로 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업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네요. 자,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통신 서비스 관련주들 1%대 밀리고 있고요. 애플페이 관련주들도 2%가 넘는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송 관련주들도 오늘은 시장에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장의 상승 업종, 하락 업종 먼저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장 초반에 비해서 점점 더 상승으로 힘이 더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오늘 시장 일단 상승 업종들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봤을 때 엔터테인먼트, 또 운수창고, 건설업 등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대표님이 보시기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 강세 업종 중에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하셨어야 하는 파트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었는지 우선 한마디로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 엔터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엔터 업종은 가격이랑 물량이 동시에 PRQ가 모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연초랑 뭐 중간중간에 엔터 업종 관련돼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구조적 성장을 강화하는 요인들이 전혀 변한 게 없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3분기 이제 엔터 업종들도 다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엔터 업종 내에서도 그 소위 말한 대형, 하이브를 제외한 대형 3사의 실적은 상당히 양호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리 상승에 따라 성장주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도가 저하되면서 엔터 업종에 대한 밸류에이션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오히려 엔터 업종을 좋은 기회에 매수할 수 있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좋은 투자 기회가 됐다고 역발상의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가 지금 현재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연일 엔터주들이 정말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엔터가 오늘 시장에서까지는 좋긴 했는데 과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좋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데 자, 대표님. 엔터주들 정말 K엔터의 힘이 뭔지 요새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앞으로도 또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지금 뭐 매수의 적기가 왔다라고 하셨잖아요. 과연 앞으로 상승 여력 얼마만큼 남아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신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건 맞는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밸류에이션인데 엔터 4사 합산 시총이 소위 말하는 PER,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하이브가 합산된 이후, 하이브가 상장된 이후에 최고 PER 기준으로 50배까지 찍었다가 지금은 하이브가 워낙 주가가 많이 하락폭이 커지는 바람에 현재 PER 정도는 하이브 포함해서 전체 엔터 4사의 PER은 25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주가는 빠졌는데 다만 이제 실적은 여전히 견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터 내에서도 사실 그 기업별로 철저하게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국내 이제 JYP부터 말씀드리면 JYP가 가장 본업단에서 YY 전년 대비 그다음에 전 분기 대비 성장하는 업종이고요. 성장하는 기업이고요. 이미 스트레이키즈가 거의 차세대 BTS라고 불릴 정도로 글로벌 IP로 등극을 이미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M 같은 경우는 라이크 기획 그 지배구조 이슈 관련돼서 거버넌스 이슈가 해소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영업 마진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YG엔터 같은 경우도 블랙핑크 활동 기반, 물론 블랙핑크 단일 IP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지만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은 이 엔터 3사가 글로벌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기존의 중국과 일본을 넘어서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유럽하고 남미, 거기다가 북미까지 서구 유럽권에 당연히 판매량이 늘어나는 데다가 가격까지 좀 좋게 받고 있어서 PRQ가 동반 증가하는데 그에 따른 또 사실 모멘텀은 사실 음반 말고 이제 음원, 디지털 컨텐츠로 패러다임 전환하면서
뭐 BTS만 해도 구독자 뭐 유튜브 구독자 수가 7천만 명이 넘고요. 블랙핑크만 해도 구독자 수가 한 8,3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음원,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로 패러다임 전환하는 데까지 또 성공적으로 하면서 BTS 같은 경우는 뭐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 수가 4천 명대로 K-팝 IP 중에서 1위를 기록하고 블랙핑크 또한 빌보드 200 차트에 꾸준히 상위 랭크에 진입하면서 1위도 기록하고 그러면서 음악성도 인정받고 사실 물량도 많이 팔리면서 피어큐어 모두 동시에 증가하는 구간이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다 이제 저연차 스트레이키즈가 BTS보다 오히려 더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맥시던트가 초동 물량이 227만 장을 기록했고 그다음에 빌보드 200 차트에서도 맥시던트라는 게 또 2회 연속으로 또 1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악성으로도 실력으로도 지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연차 소위 아티스트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내년까지 아레나 투어, 뭐 돔 투어, 그다음 이런 공연 횟수로도 늘어나고 전체 투어가 서구권, 북미나 유럽권이 50% 넘게 그 확장이 되면서 전체 투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앨범 판매량의 성장세는 물량 측면이나 가격 측면이나 지금 전혀 줄어들 기세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종합을 해봤을 때 우리 엔터주들 이제는 시장의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동력 상당히 충분해 보인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걱정이 됐던 부분들이 중국의 이 봉쇄가 훨씬 더 심화가 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사실 대표님, 중국 시장도 우리 엔터주들에 있어서는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인한 타격 같은 거는 없을까요? 지금 그 판매량 상승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유럽이랑 서구, 북미권, 그다음에 뭐 남미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중국에 대한 부분은 전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이 만약에 지금 완전히 지금 실제 나오는 것도 보면 완전히 코로나 봉쇄가 제로 코로나 정책이 다시 또 강화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6년 만에 한국 콘텐츠가 다시 영화가 상영되는 등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사실 이 그 K 콘텐츠 10,000명 이상의 그 글로벌 투어, 글로벌 중국 투어 역시도 빠른 시일 안에 재개될 거라고 보는 의견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코로나 역시도 점진적으로 지금 완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중국은 오히려 더 매출과 이익단에서 추가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회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공연장이 뭐 10,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오프라인 공연장이 얼마나 빠르게 재개될지 여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올해 내년 상반기에는 좀 오프라인 공연장 대관이 한국 가수들에게 대거 허용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한류가 예전에는 이렇게 아시아에 좀 머물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시장의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엔터주들 이젠 좀 개별적으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대형 이 기획사들 좀 짚어주셨는데 오늘 JYP 엔터가 한 1%대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JYP 엔터가 오히려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핵심적인 우리가 소위 뭐 4대 기획사들 얘기를 할 때 조금 처지지 않나 싶었는데 요새 시장에서는 오히려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현재 JYP 엔터 주가 구간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JYP야말로 신구 아티스트의 조화가 가장 잘 이루어진 업체고요. 뭐 차트상으로도 봐도 뭐 이렇게 한두 번씩 추세를 이탈하긴 했지만 큰 틀에서는 추세를 이탈해도 추세 이탈하는 수준이 5%, 10% 미만입니다. 여기 다 하락한 구간들을 봤자 크게 봤을 때 10%를 넘지 않고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이게 주봉이거든요.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큰 틀에서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굉장히 좋은 장기 상승세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말씀드린 대로 신규 아티스트의 조화가 가장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티스트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이키즈 같이 차세대 BTS를 비롯해서 지금은 이제 걸그룹이 더 대세인데 1년 차도 안 된 뭐 엠믹스라든지 이런 친의 걸그룹들이 초도 물량 음반을 50만 장씩 팔고 있거든요.
엠믹스 또한 뭐 상당히 그 이제 글로벌 돔 투어, 이제 아레나 돔 투어 이런 일본 같은 뭐 미국과 유럽의 그 저연차 이 엠믹스도 같이 진출을 하고 있고 글로벌로. 그리고 가장 현지화 전략을 잘하고 있습니다. 니주라든지 그다음에 이찌라든지 현지화 멤버를 포함해가지고 철저하게 아이돌을 현지화 전략해서 굉장히 니주나 이찌 역시도 큰 폭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지배 구조가 깨끗하죠. 사실 뭐 딴짓 안 하고 본업에 철저하게 본업에 충실한 JYP가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요. JYP도 내년에 신규 소위 말한 아티스트가 뭐 일본 프로젝트, 중국 프로젝트, 미국 프로젝트 가장 활발하게 또 내년에도 신규 아티스트가 나오거든요. JYP만 4팀이 나와요, 신규 아티스트가. 그래서 가장 또 내년에 대한 신규 아티스트에 대한 가장 모멘텀도 가장 크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흠잡을 데가 없어요, JYP가. 그리고 분기 이익률만 쳐도 영업이익률 30%가 나오거든요. 하이브 다음으로 가장 압도적으로 영업이익률을 자랑할 정도로, 네, 하이브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 연간 영업이익률은 엔터 4대 기획사 중에 가장 높을 정도로 가장 이익률이 탄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JYP 또한 매출과 이익단에서는 뭐 내년과 내후년까지도 계속 연간 영업이익을 30% 이상씩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JYP의 그 음반 판매량 자체가요. 전체 음반 판매량의 40%를 전체 우리나라 글로벌 수출 음반 판매량의 40%를 이상을 초과할 정도로 엄청나게 탄탄한 음반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 음반 판매량 또한 스트레이키즈 단일이 아니라 스트레이키즈, 엠믹스, 니주, 이치, 트와이스까지 골고루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고무적인 게 이 아티스트의 수명이 굉장히 짧았는데 트와이스가 벌써 8년 차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7년 차 때 고비가 와서 7년 차 때 많이 꺾어지는데, 사실 8년 차 넘어간 트와이스가 여전히 좀 견조하고, 트와이스 역시도 옛날 앨범 구작이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신작 말고. 그래서 신작이 구작이 동시에 팔리는 아주 좋은 선순환 효과를 JYP가 노리고 있으면서 가장 그런 앨범 판매, 아티스트의 가장 활발한 활동에 최대 가장 그 소위 말하는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JYP가. 네, 4대 기획사 중에서 JYP 엔터의 움직임이 상당히 돋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도 이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서비스 관련주들, 또 애플페이, 운송, 보통 좀 지금 이런 식으로 약세 업종이 가닥이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자, 대표님 보시기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이 약세 업종들 중에서 가장 먼저 좀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되는 곳이 있다면 어디였을까요? 네, 애플페이는 사실 애플페이 관련돼서는 현대 뭐 카드랑 굉장히 구체적인 방안도 나오고, 애플페이 자체가 연평균 50%씩 성장하는 굉장히 그 고성장 이 전자 결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자 결제도 삼성페이도 연평균 30% 넘게 성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플페이 자체도 사실 국내는 아직 안 들어왔지만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뭐 브라질, 중국, 일본, 독일 뭐 엄청나게 다양한 나라에 확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페이 자체도 연간 5억 불이니까, 연간 5억이니까 5억 시장이니까 사실 마스터카드나 뭐 알리페이보다도 더 크게 전자결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기대감이 큰데, 그 부분이 상당히 주가에는 많이 선반영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간편결제 시장은 저희도 지금 다 현금 안 들고 다니고 무조건 카드 찍잖아요. 그만큼 간편결제 전체 하루 평균 이용 금액, 피도 엄청나게 커지고요. 지금 7,231억. 그러니까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이용 건수도 27% 증가, 하루 평균 2,316만 건에 달할 정도로 이 수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간편결제 시장이 재밌는 게, 초창기에는 삼성페이를 필두로 이 휴대폰 제조사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워낙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나 뭐 할인 쿠폰이라든지 연계 서비스 이런 부분 때문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이 금융업자 쪽으로 빠르게 변화 중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한데, 이미 애플페이 관련돼서 너무 소위 말한 중소형주, 그러니까
전자 결제주 자체는 뭐 나이스 정보통신도 그렇고 KG 이니시스도 그렇고 그냥 매출과 이익단에서 꾸준히 실적은 나오는데 오히려 뭐 이루다라든지 관련된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이슈의 그 테마에 움직이는 한국정보통신 이런 게 너무 선반영돼서 올라간 부분에 따라 당연히 지금은 굉장히 주가가 조정받는 국면이 당연히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애플페이가 언제 도입되겠다는 구체적인 날짜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다 기대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 다만 전자결제주 관련돼서는 간편결제 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질 겁니다. 성장성이 말해주고 있고요. 온라인 결제가 아직도 전체 결제 시장 규모에서 오프라인이 아직도 68%고요. 온라인 32%예요. 그래서 오프라인도 다 이제 오프라인 결제 시장조차도 온라인의 형태로 다 바뀔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장기로 3년, 5년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 구조적으로 온라인 결제 시장은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애플페이 관련된 수혜주들도 등락폭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좋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비싼 상황이고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봐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애플페이 관련주들 사실 지금 기대감이 상당한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좀 급등하는 경향들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간편 결제에 대한 어떤 시장의 성장성 자체는 부인할 수 없겠죠. 그런 만큼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상승 업종, 하락 업종 저희가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김지훈 대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대표님 지금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저는 엔터주는 변함없이 JYP가 압도적인 탑픽이라고 보고 있고요. JYP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그 소위 말하는 JYP 딱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JYP의 소위 말하는 앨범이나 콘서트 관련된 굿즈 상품을 JYP 360이라는 몰에서 여기서만 해도 또 분기당 매출이 연간 매출이 400억 가까이 나올 정도로 이 소위 말하는 이 상품 그 엔터 관련된 기획 상품을 또 엄청나게 잘 팔고 있어요. 이게 NFT랑 가세돼 가지고 IP를 활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JYP는 사실 거의 조정 없이 네. 꾸준히 장기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네, JYP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 계속해서 좀 살펴볼까요? 네, 우상향은 하고 있지만 거래량은 또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만약에 6만 원 가격대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는 이런 거래량이 나왔을 때 6만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 치면 그거는 가격적으로 부담이 돼서 매도 물량으로 쏟아질 수 있는데 전혀 그 소위 말한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이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내내 요 빨간 거 보이시죠? 한 달 내내 사고 있고 기간의 매수에도 동반 보여주고 있어서 JYP는 사실 손절가라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고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권에서 거의 최근 단기 저점은 5만 원 정도부터 올라왔거든요. 4만 7천 원. 네. 그래서 손절선은 한 5만 원 정도로 좀 잡고요. 사실 손절선은 의미 없긴 한데 그래서 저는 6만 원 밑에서는 뭐 5만 2천 원이든 5만 3천 원이든 5만 7천 원이든 뭐 한 5만 8천 원까지는 한 5만 2천 원부터 5만 7천 원까지는 계속 분할로 계속 꾸준히 모아가시기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일봉상의 역시 고점은 66,200원인데 66,200원은 충분히 돌파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도 보시면은 66,200원이 최고가인데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한 75,000원까지는 75,000원이래 봤자 지금 이 가격에서 한 25% 정도 상승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지수가 크게 폭락이 나오지 않는 한 75,000원까지는 한번 터치해 볼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6만 원 밑에 5만 원대 중후반 가격이 오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JYP 엔터 계속해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75,000원 선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분석해 봤다면 이제는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도 가다듬어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이 시간 내일 런 시간입니다. 오늘의 내일 런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슬슬 내일장에 대한 전략들을 짜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장 문 열리자마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업종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시초가부터 공략해야 하는 업종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K-드라마의 열기는 정말 계속되네요. 오늘 영상 콘텐츠가 뽑혔습니다. 네, 영상 콘텐츠 정말 K-드라마의 힘 제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영상 콘텐츠가 내일 장에서 다시 또 주목해야 되는 업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대표님, 연일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 장에서도 기대가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이유부터 먼저 좀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 컨텐츠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송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다뤘듯이 2016년부터 한국의 사드 배치 이후에 보복 조치의 일환이었던 이 한류 제한령, 한한령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한류 제한령에 대한 해제 가능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수출을 했었던 컨텐츠가 이 한류 제한령 때문에 굉장히 큰 수치로 급감을 했었죠. 금액으로 따져보자면 1,000억이 넘던 수준에서 200억 수준까지 급감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라고 말씀을 아까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잠시 다른 얘기를 하자면 내일은 이제 USB C타입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부의 그런 기업 설명회도 있고 그리고 이 애플페이에 대한 시범 운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좀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컨텐츠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내일도 좋은 모습이 예상이 되지만 앞으로도 시청자분들께서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6년 만에 해제가 된 부분 근데 한한령의 해제로 인해서 모든 업종들이 다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게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도 이 판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시차가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컨텐츠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그 한류 제한령이 있었던 6년 동안 많은 작품들을 이미 제작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한류 제한령이 풀리게 된다면 이 드라마나 컨텐츠, 영상 컨텐츠 쪽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장 주가가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 영상 콘텐츠 관련 업종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게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 OTT 관련되어 있는 육성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죠. 세액 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OTT 산업을 계속해서 부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중국에 대한 모멘텀도 살아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육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시장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콘텐츠 안에서도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러면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야 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콘텐트리 중앙이 뽑혔습니다. 콘텐트리 중앙 지난주 정말 강세를 보였었는데 다시 한번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선정됐습니다. 자, 콘텐트리 중앙 오늘은 다소 좀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좀 아랫골이 길게 달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중에 3%대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낙폭 대부분 좀 만회를 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콘텐트리 중앙 현재가 27,75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콘텐트리 중앙이 뽑혔습니다. 자, 콘텐트리 중앙이 선정된 이유부터 들어봐야 될 텐데요. 대표님, 저희가 콘텐트리 중앙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대체 뭘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컨텐츠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우선이긴 한데,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종합 미디어 기업이라고 하죠.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고 뭐 지적재산권, IP 투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매출을 창출해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뭐 이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여러 가지 사업 확장성도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12월 달, 벌써 이제 12월 달이 다가왔는데 12월 달에 이제 아시아 최대 텐트폴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카지노가 한 번 더 이제 기대감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TV를 보니까 광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던데, 종이집 파트 2도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다면 이제 테마성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주가 흐름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콘텐츠 플랫폼 중에서 굉장히 규모가 큰 아시아 콘텐츠를 다루는 라쿠텐 비키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 업체에서 이 송중기 씨 주연의 재벌집 막내 아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50여 개국에서 최상의 실적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죠. 최근에 이제 월드컵 시즌에 겹치면서 시청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좋은 시청률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제 뭐 제2의 우영우가 될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J 콘텐츠리는 이제 콘텐츠리 중앙의 기존 회사명입니다. 근데 이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자회사로 이제 SLL 중앙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을 50% 정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SLL 중앙이 이 재벌집 막내 아들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레몽레인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었는데, 이 레몽레인 같은 경우도 이 재벌집 막내 아들 제작사로서 부각이 됐었던 부분인데, 같이 공동 참여를 한 이 SL의 모회사인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주가의 변동성이 많이 반영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류 제한령 해제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콘텐츠리 중앙뿐만 아니라 뭐 자회사인 SLL,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클라이맥스 같은 경우도 뭐 넷플릭스 그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DP라든지 지옥 같은 작품을 통해 가지고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고 사업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실제 DP 같은 경우는 시즌 2 촬영이 이미 종료가 됐고요. 지옥 같은 경우도 시즌 2에 대한 제작이 이미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콘텐츠리 중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IP, 지적재산권을 통해서 실질적인 외형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재무제표상으로 엄청나게 우량하고 엄청나게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이제 좋아질 일들만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작년에는 이제 방송 제작을 2021년도에는 18편을 했고, 올해에는 이제 25편, 내년에는 27편에서 30편 정도를 제작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콘텐츠리 중앙이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또 영화관 사업이 있습니다. 메가박스라고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이 메가박스에서의 매출도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 뭐 영화관 매출에 관한 부분들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한류 제한령에 대한 메리트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콘텐츠리 중앙도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의 기쁨을 같이 좀 누릴 수 있는 종목이었네요. 저희가 내일런 다른 시간에 내일런 종목으로 레몽레인을 점 찍으면서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의 시청률이 올라갈수록 저희도 한박 웃음을 좀 지었었는데, 콘텐츠리 중앙으로 또 한 번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일 텐데, 자, 대표님, 그러면 콘텐츠리 중앙 우리 시청자분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짜시면 좋을까요? 네, 콘텐츠리 중앙이 지금 뭐 레몽레인이 올라온 것과 비교해서 뭐 비슷한 수준의 강세가 나온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기업의 규모도 좀 다르고 성향이 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트렌디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점진적으로 우상향,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추세적인 우상향의 가능성을 보면서 너무 단기보다는 좀 호흡을 잡아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해보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32,500원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32,000원 정도를 제가 목표가로 잡아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오늘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 대본을 좀 전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반영이 좀 안 됐는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콘텐츠리 중앙이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4,500원 정도로 목표가보다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시장 자체가 반등을 하는 구간, 오늘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오고 오늘 만약에 우리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내일까지도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나아질 수 있으니까 좋은 흐름 기대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네일런 종목 콘텐츠리 중앙이 뽑혔는데요. 콘텐츠리 중앙,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 내일 시초가에 진입을 하게 되신다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32,000원 저희가 제시를 받았고요. 손절 대응은 24,500원 선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 주목해야 하는 업종과 종목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99% 상승한 2,432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하락의 내림세로 거래를 시작했던 코스피는 미 선물 지수의 상승과 기관 매수세 유입에 반등에 나서서 장중 꾸준히 상승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의 주역은 기관 매수세인데요. 기관 시간이 지날수록 매수 규모를 점점 더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1,340원 선에서 거래를 시작했던 원달러 환율이 현재는 1,330원 밑에서 거래되면서 워낙 강세 흐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는데요. 오전 한때는 700억 원대 매도세를 기록했던 외국인이 매수 전환해서 현재 394억 원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이 훨씬 더 우세한 모습입니다만 상승폭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간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대 하락했지만 우리 IT 대표주들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책으로 반도체 수요 부진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도 장중에 59,800원까지 밀리면서 오전장에 5만전자로 주저앉았었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거래일 만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현재 0.7%대 상승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상승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만 홀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 1%대 약세입니다. 자동차주 잘 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기아 4거래일 만에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34% 오른 727선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거의 비슷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내내 우상향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와 차이가 있다면 외국인 매수세가 훨씬 더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외국인 현재 1,121억 원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8%대 소폭 상승하는 가운데서도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은 2%대 상승하고 있고요. LNF, 카카오게임즈도 모두 동반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장 초반에는 좀 흔들거리는 듯 하더니 결국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제가 어제도 이제 장이 흔들릴 때에서 그렇지 않다. 그렇게 시장이 폭락할 흐름은 아닌 것 같고, 눌린 다음에 다시 올라갈 건데, 눌림이 작을 거냐, 클 거냐, 내지는 종목들이 강하고 좋은 애들은 좋고, 그 다음에 흔들려도 조금밖에 안 빠진다. 이전에 있었던 폭락의 흐름과는 다르다. 오히려 눌리면 사야 된다. 이 얘기를 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렸을 겁니다. 예상대로예요. 시장은 죽으려고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죽으려고 내려가는 흐름이었다면 어제 급락했었던 게 위메이드였죠. 그거만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도 10%씩 떨어지는 게 한 400개, 500개 나와야 되고요. 하한가도 한 10개 나와야 되고 어제 대형주들 현대비포조선 6% 빠졌는데 다른 애들도 6%, 8%씩 떨어지는 대형주들도 여러 개 나와야지 이게 진짜로 시장이 죽으러 내려가는 거지. 어제는 웬만한 종목들이 1, 2% 정도밖에 안 떨어지고요. 대부분이. 그리고 올라간 애들도 있었고 강한 애들도 있었고 거의 약보합에서 혹은 조금 플러스에서 있는 종목들도 많았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개수를 보면 어제 1260개가 코스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냥 체감상으로만 그지 안 좋았던 흐름이었다. 이 정도 어제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돌릴 거다. 그래서 그 파월 연설이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수요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는 12월 1일이에요. 12월 1일 새벽 3시 반에 있다고 이렇게 제가 일정을 봤는데 12월 1일이니까 목요일 새벽이 되겠네요. 어쨌든 뭔 얘기가 나올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지금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 흐름을 보면은 전업종이 다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자동차도 움직이고 증권주도 움직이고 건설주들도 움직였고요. 조선주도 움직이고 다 움직였는데 특별히 아침서부터 좀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는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 아침부터 화장품들이 강했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주들이 강했고 그리고 지금 여행 관련주들도 강하고 지금 화장품주들은 상한가 안 가서 그렇지 느낌이 죄다 날아다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막판에서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움직이는데 일단 중국 소비주들이 좋습니다. 중국 소비주들이 순환할 것 같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봉쇄 얘기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한 완화 얘기가 나왔는데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수는 좋아요. 좋고 여기 지금 지지하고 양봉으로 뻗어놨는데 파월 의장이 12월 1일 새벽 3시에 뭔 얘기를 할지는 뚜껑은 열어봐야 되지만 그닥 그렇게 크게 우려되는 수준의 얘기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종목도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 빠진 것도 그래요. 얼마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 이 정도 빠진 흐름은 여기 나스닥 이렇게 빠진 흐름은 이미 우리나라는 어제 미리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덜 빠지는 거다라고 저는 이제 아침에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놨는데 역시 예상대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어제 빠진 흐름은 우리나라는 어제 먼저 선 경험했기 때문에 덜 빠질 거다라는 얘기를 저는 아침 9시 전에 얘기한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결과론이니까 그냥 그렇다고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미국 시장이 떨어지는 거, 이 정도 떨어지는 거로는 크게 안 떨어져요. 미국 시장이 한 4% 빠져야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주지.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시장은 좋고 주식은 살 것들은 되게 많아요. 제가 매매 시장이 됐다. 매매 시장의 그 2라운드가 시작이 됐다. 무지하게 좋은 매매 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체질이 바뀌었다는 얘기도 이미 지난번에 다 했던 얘기니까 그래서 산타랠리가 찾아오려면 미국이 좀 더 강하게 움직여야 우리나라도 산타랠리로 찾아갑니다. 근데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산타랠리를 갈 수 있는 분위기 한 발짝 조금 더 다가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장이 무너질까 봐 급락할까 봐 겁먹지 마세요. 종목별로 좋은 종목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고 자 그러면 종목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파라다이스.
자, 파라다이스. 이게 이제 카지노 관련주 쪽인데요. 카지노의 그 실적들이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중국 소비재 관련주 쪽이죠. 일단 중국이 최근까지 그 베이징과 상하이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최소 16개 지역에서 시위가 확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홍콩, 대만, 영국, 런던, 호주, 시드니에서도 연대 시위가 개최가 됐다라고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에서 화들짝 놀라는 거죠. 중국의 모든 인구들이 들어 일어나면은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무마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방역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봉쇄 정책을 일부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그 소식 때문에 오늘 중국 소비재, 특히 화장품들이 급등을 하고 여행부터 해서 지금 카지노 관련주들 다 움직이는 그 이유가 그렇다고 하니까 중국 소비주주가 좋은 건데, 그래서 중국에서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일단 버스 이동을 허용으로 하고 저위험으로 분류된 사업체는 사업장 운영 한도의 50% 수준에서 재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밝혔으며,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항공편도 질서 있는 방향으로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그리고 그 단단한 재질의 펜스 등을 이제 막 소방통로라든지 아파트 이게 입구에다가 막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엄격히 금지한다고 하면서 이런 일부 완화 정책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 움직였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들, 아직 안 움직인 종목들 계속 올라갈 거예요. 얘도 전고점 돌파가 곧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고요. 자, 두 번째는 아시아나항공인데, 아침부터 이건 기사가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도 기사 한 줄이라 봤으면 알겠지만, 지금 영국 경쟁 당국에서 항공사, 그러니까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에 대한 합병을 사실상 승인했다는 소식이 벌어지면서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이 지금 이렇게 아침부터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래도 중국 소비주에 다 밀려가지고 조금 탄력이 떨어지긴 해도 그래도 여전히 좀 더 갈 수 있어 보입니다. 중국에서 항공편도 연다 그랬으니까 합병 이슈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욕심내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아침 방송에서 실전 매매 정책 추천했던 종목인데, 모양 이쁘게 잘 올라가고 있죠. TYM이라고 11월 14일 날에 이제 폐업 종목으로 추천했던 종목인데, 오늘 외국인들이 140만 주나 샀네요. 거의 150만 주. 왜 얘가 좋은지는 제가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그리고 계속 방송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알 사람들은 다 알 거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입니다. 18.2% 올라와 있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수급 봐서는. 그래서 수급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점수는 85.5, 매수 포인트도 85.5,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 90점 평가하면서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키운 시장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와 못다한 이야기 계속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장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